코스피 3150 붕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마감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국내외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왜 이랬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놓치지 않고 시장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장은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역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요.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벤트는 바로 잭슨홀 미팅,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파월 의장이 긴축 기조를 더 강화하는 듯한 신호를 주면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면 반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 미국장을 흔들었고 그 여파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이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72포인트, 즉 0.81% 하락한 3151.5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10.09포인트 하락하면서 1.26% 떨어진 787.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있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무려 4,53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887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530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방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906억 원을 순매수하며 역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65억 원, 기관이 62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전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환율 상승,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일부 업종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887억 원, 코스닥에서 9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매수 규모를 넘어 개인들이 시장이 빠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4,535억 원, 코스닥에서 6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환율 상승과 글로벌 이벤트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530억 원 순매수로 방어에 나섰지만 코스닥에서는 626억 원을 순매도하며 바이오 중심의 종목을 던졌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하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서는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68%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15% 상승했고 기아 역시 1.76%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기대감과 더불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KB금융도 2.05% 상승하며 금융주 강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의 대표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87%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업종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46%,
에코프로는 0.71% 상승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2.84%, 팩트론은 무려 6.96%, 리가켄바이오는 2.78%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HLB도 1.14% 밀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8%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관 매물이 집중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L바이오 역시 7.36% 급락했는데요. 신약 개발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코스닥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바이오 업종이 무너진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된 셈입니다. 환율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0.9원으로 전일 대비 5.9원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매도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르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흐름을 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과 생명보험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생명보험 업종의 경우 최근 금리 흐름과 맞물려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조선업종과 가스유틸리티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종은 최근 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발주 둔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스와 유틸리티 업종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방어주에 대한 선호도를 낮춘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불황형 약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까지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죠.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주가 부각되는데 이번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열 국면에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꾸준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한 업종이라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펩트론과 ABL바이오의 급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긴 호흡의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이 단기 실적 부담과 기관, 매물 출회로 큰 폭의 하락을 겪은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오는 역시 롤러코스터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바로 고객 예탁금입니다. 다만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패턴을 보면 고객 예탁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고객 예탁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며 매수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시장 반등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 역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환율 흐름이 진정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힘을 얻어 지수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더 오르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고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와 기업 실적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아시아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뉴스 헤드라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 상거래일 연속 매도, 둘째는 원달러 환율 1390원 돌파, 셋째는 자동차 업종 강세와 제약바이오 업종 약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장의 흐름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자면 외국인 매도와 환율 부담 속에 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자동차와 금융 업종은 선방하며 일부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장을 준비하면서 환율 흐름과 외국인 수급 동향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이벤트 앞두고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브리핑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알찬 장마감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